정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정보가 잊고 있는 것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 얘기를 할 때, 미등록자 얘기를 할 때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더 나은 삶에, 더 나은 상황에 가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내가 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 남을 것이고,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더 나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늘 제가 얘기를 할 때 이주노동자이나 뭐 외국인들이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게 무슨 노고화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해외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 뭐 부품처럼 사용하거나 또는 휴지처럼 일을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란 거거든요. 근데 인구 소멸에 대한 임시적인 대책이 이민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데려오고 우리가 빌려한 뭐 선별적으로 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선별적으로 데려왔어요. 아무나 데려온 적이 없어요, 이게. 그쵸. 예. 중요한 게. 이게 여태까지 아무나 데려온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선별적으로 데려왔는데 우리 다 우리의 빌려에 인해서 다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다 선택을 해서 데려온 사람들인데 뭐가 어떻게 또 선별을 하겠다는 거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돼. 가장 어려운 점은 고용노동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거잖아요. 4년 10개월이라는 제한. 그 제한이 왜 뒀냐. 5년 동안 5년 동안 한국에서 살게 되면은 그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못 넘기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용자도 문제가 많죠. 이제서야 그냥 술만한데 또 보내고 새로운 사람도 다시 가르쳐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우리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언제 더 숙련된 기술자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내놨던 안은 10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새로 나온 정책인데요. 10년 플러스 알파라는 게가 10년 이상을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고용허가제는 유엔에서 상 받았던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면은 중간 브로커를 없애고 나라 대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용을 하는 형태인데 문제는 우리는 상 받을 만한 그 제도 자체가 들어올 때까지인 것뿐인 거예요. 들어오고 난 후에가 연장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나 받았던 답변이 이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고용허가제들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계약이 4년 10개월인데 5년 동안 있을 거라 그러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이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도 지금 이민사회기본법의 안을 지금 꾸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미등록 이전, 우리의 지금 사회에 관련돼 있는 여러 형태, 여러 구성원이 여러 외국인들의 이렇게 재료 형태에 대해서 이거 전부 다 하나씩 정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정주를 기반으로 하는 정주를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이 정주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E9에서 E7도 넘어갈 수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E9은 E7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을 열어놨잖아. 정부에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3천만 원, 4천만 원을 받게끔 그래 E7이 올라가시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올리시던가. 이게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턱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단식으로 내 삶을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은 열어놔야 되는데 근데 말이 되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정말 지금 상황이 우리가 E9으로 가지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왔던 사람들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문제는 우수인재를 많이 원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수인재 데려온다 하고 막 그렇게 문을 연다라고 얘기해요. 우수인재는 비자를 완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지금 ICT 쪽에서는요. ICT 그 전문 인재를 빌려하는데 50% 재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거 외국인 우수 인재를 재워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선진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ICT 쪽에서는 인재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인재였으면 한국을 유럽하고 미국하고 뭐 뉴질랜드, 캐나다 그걸 두고 내가 한국으로 오겠냐라는 질문이에요. IMDb에서 OECD 국가들이 가장 매력적인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일본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우수 인재들한테 가장 매력적인 이민 가고 싶고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나라 중에 1, 2위가 끝에서 1, 2위가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그게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고용허가제, 우리 산업을 우리 공장들로 들어가게, 우리 농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필요한데 이 사람들한테는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열어주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게 나라에서 원하는 펼치는 정책하고 막상 현장에서 현실에 이게 부딪힌다는 그런 점이거든요. 맞지가 않은 점이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서 뭐 E9, E7 우리나라의 비자 제도인데 제가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드리면 법무부에서 작년부터 기존에 E9 비자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라고 해서 경북에 있는 한 지자체에서 50명 쿼터를 받아서 모집을 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말을 안 드리겠는데 50명 모집한 쿼터에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예,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신청하는 요건에 사용자의 추천서가 일단 필요하고요. 사장님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임금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1년에 3,5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4년 동안 기존에 근무를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담당자한테 공무원이 이거 좀 소개시켜 줄 사람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아마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께 가장 또 바라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이게 한국에 비자가 제가 다 세알려 보니까 38개가 있었습니다. 38개 비자 중에 이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비자가 딱 한 개 있습니다. 결혼 이민. 그 말고는 이민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명숙 대표님이 이주 여성들 또 지원하는 업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께 좀 바라는 점, 특히 이주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3개월이지만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는 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정치인들이 볼 때는 내가 이런 이주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도 참 귀 기울이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내세울 때는 저희가 참 좋은 매개체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가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보자는 소리 또 간담회 하자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가면 답답한 게 A부터 Z까지 설명을 하고 뭘 이야기하지 그때서야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주 여성들이 몇 해 전에 이자스민 의원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주 여성들이 다들 무릎을 다쳤습니다. 우리 별말 안 했는데 다 알아듣고 저한 정책 다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이주 여성의 스피커가 되어주시고 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알파의 그런 것으로 남아주시고 그리고 제2의 제3의 또 다른
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당사자 국회의원이 꼭 나올 수 있도록 넓은 의미에서 예, 지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반한 점 이야기해 주셨는데 답변 좀 네. 해주시죠. 사실 저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안타까운 거 이번에도 좀 마음 아픈 게 이번에 거의 선거 다 돼가서 들어왔잖아요. 예, 국회에 들어왔는데 물론 당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거 선거이다 보니까 바라는 게가 있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너무 미안해서는 안 합니다. 이게 이주 여성들한테 이주민 이렇게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좀 약간 미안한 면이 왜 이렇게는 선거 때만 나오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저는 뜻하지 않는 승계였었는데 그래도 일어났기 때문에 좀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까도 비서관이랑 같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대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의원님만큼 이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고 의원님의 하시는 말씀에 따라가느라고 우리 지금 다 읽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사실상 이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번 순계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알파인지 그래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선이라는 이 문턱이 당에서 경선이라는 이 문턱이 이주민들한테 우리의 E9에서 E7에 올라가는 그 문턱이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뭐 어디 이 친구 가족 모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줄이 엄청 중요한 대한민국에서는 줄이 없는 이 이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났어? 이 조직도 없고 당에 들어가서도 당무원에 돼 있는 그런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고 그게 제가 벼지르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사실 2020년 때. 내 하나 몸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그 상황에 내 자리를 위해 싸워야 된다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애드밴티지 있잖아요. 그게 이미 한 번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게. 근데 그런 나머진 분들은 그런 게가 없어서 그게 참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2세, 1세는 어렵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사실 이주민들은 투표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아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이번에 진짜 아주 짧은 기간 제가 국회에서 들어가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정치 관련된 이주 배경 청소년의 정치 관련 아카데미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